미국 정치가 다시 한 번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간 기준 11월 19일 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방금 전에 발표된 속보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 서명해버린 앱스타인 비밀 문서 공개 법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안이 왜 중요하냐? 이 그동안 수년 동안 봉인된 채로 아무도 손대지 못했었던 박스가 열리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앱스타인 성범죄 스캔들의 중심에 있던 범죄자 한 명으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현재 미국 시민들은 앱스타인의 성범죄 스캔들의 중심에 있었던 범죄자 한 명으로만 기억을 하는데, 하지만 그 인물 한 명의 뒤에는 미국의 최고 권력층이 함께 얽혀 있었다라는 거. 정치, 금융, 언론, 그리고 실리콘밸리랑 심지어 국제 왕족까지도. 이 앱스타인 리스트는 단순한 범죄 기록이 아니라요, 미국의 권력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압력 장치였죠. 이 트럼프가 그동안 민주당의 정치 공작이라면서 공개를 거부해 왔었고, 하지만 결국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법안 공개 직후에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요 지지선을 위협했고 XRP도 하락 압력이 커졌어요. 특히 과거에 트럼프 관련 뉴스가 터졌던 날에 XRP가 2.5% 밀렸던 전례를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 현재 시장 투자자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 자체가 단순 스캔들 정도가 아니라 정치랑 금융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동시에 흔드는 구조적인 충격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거. 이번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이 겉표지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장을 한 장씩 넘기는 것처럼 왜 법안이 나왔고 왜 지금 터졌고, 여기에 대한 맥락을 따라가셔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한 단계씩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단순하게 트럼프의 의지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 의회에 강력한 압력이 있었어요. 하원 같은 경우는 427대 1이라는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이 나왔죠. 미국 상원도 단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렇게 미국 정치권이 너무나도 빨리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역사상 사례를 찾기가 드뭅니다. 특히 미국 정치에서 양당이 완전히 한 목소리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례 자체가 이 전쟁이라거나 국가 비상사태 수준일 때만 나오죠. 미국의 거대 양당 둘은 왜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요? 왜 민주당, 공화당 양쪽이 모두 다 트럼프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몰아붙이는 이런 그림이 됐을까요? 그동안 앱스타인 기록 같은 경우는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가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명단에는요, 정치인과 억만장자, 유명 기업인, 정부 인사들까지도 전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수년간 돌았었지만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법안이 그 명단을 특정인 배제 없이 그대로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그 명단에 누가 들어있느냐가 아니라 그 명단이 누구를 흔들 수 있는지겠죠. 그리고 이 법안은 트럼프 본인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 트럼프가 그동안 공개를 막아왔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정치적인 폭발력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서명을 했다라는 거는 이미 거대한 흐름이 시작이 됐고, 이 트럼프가 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실제로 법안 내부에서는 앱스타인뿐만 아니라 공범 맥스웰, 그리고 연루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부 관리에 대한 기록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특정 진영을 넘어가지고 워싱턴 전체를 겨냥하는 칼인 거고, 이제부터 이 칼은 칼집에서 빠졌고 다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시장이 왜 흔들렸는지 근본적으로 보셔야 돼요. 암호화폐 시장은 정치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죠. 특히나 트럼프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왔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이 단순하게 뉴스가 나와서 떨어졌다 정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더욱더 깊은 기술적 심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거. 최근에 비트코인은 주간 마감 기준으로 50주 이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것만 해도 현재 시장에서는 방어선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근데 여기에 슈퍼 트렌드 지표가 매도 신호로 전환되면서 하락 가능성을 더욱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역사 패턴을 살펴봤을 때 이 슈퍼 트렌드 같은 경우는요, 지난 2018년 그리고 이번 2022년까지도 2번 정도 크게 경고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비트코인은 84%, 77%씩 각각 엄청난 폭락을 안겨줬어요. 지금 그 신호가 다시 켜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이겠죠. 실제로 ETF 자금들이 대거 빠지고 있어요. 이게 단순 매도세 정도가 아니라 이 시장 전반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뜻인 거고, 이 심리가 XRP에도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XRP는 정치 규제 이슈에 더 민감하죠. 왜냐하면 XRP는 미국 내부 법적 지위 문제에서 정치권의 입김을 가장 크게 받는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사건이 정치 리스크, 기술적 리스크, 심리적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번 사건이 단기적으로 XRP 가격을 흔들 수 있겠지만 리플 회사 자체에서는 오히려 장기적인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는 올해 포트리스랑 시타델 참여로 인해서 5억 달러 정도의 전략적인 투자를 받았습니다. 기업 가치가 이미 400억 달러로 재평가됐고요. 이미 실물 금융 인프라 확장을 위한 시스템 구축까지도 마친 상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암호화폐를 대하는 태도겠죠.
트럼프가 미국 디지털 자산 패권을 강조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즉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오고자 하는 의지가 강력하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이 XRP에 두 가지 모순된 효과를 줍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혼란 때문에 가격이 흔들린다는 거,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치가 불확실해야지 오히려 대체 자산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리플 XRP의 아이러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정치는 리스크이면서 또 동시에 기회입니다. 리플의 핵심은 단순 가격이 아니라 이 금융 인프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행과 송금망, 실제 사용 결제 시스템, 그리고 국가 단위의 스테이블코인 연동과 이런 구조들이 완성되면요, 정치적인 이벤트는 결국에 일시적인 노이즈, 단기적인 변동성으로만 남는다는 거. 시장 심리를 살펴보면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공포의 냄새가 상당히 짙습니다. 뉴스가 나오면 팔고, 소문만 나도 팔고, 다들 눈치 보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기서 명심해야 될 점은 이렇게 강력한 공포 뒤에는 항상 더욱더 강력한 상승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난 201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 그리고 2022년 FTX 붕괴 이후, 그때가 모두가 공포에 떨었던 바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공포의 바닥에서 강력한 반등 장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래량 감소되고 신규 자금 유입이 축소되고 유동성이 얕아지면서 기술적인 지표 매도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이 시장 전체 위험 회피 구간에서 이런 구간들이 바로 대기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대가 만들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이 실전 투자자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큰 돈은요, 공포 속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지금 시장이 그런 구간들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에서 바라보는 시장은요, 두 갈래 정도로 나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트럼프가 휘말리는 경우 법안 공개 이후에 더욱더 큰 폭로가 이어질 거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절차, 이런 수사 압박에 직면한다면은 미국 정치 불확실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 위험자산 전반적으로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 이 비트코인, XRP 모두 다 단기적인 충격 가능성이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빠르게 수습에 성공하는 경우 오히려 시장은 정치적인 리스크 제거로 받아들이면서 숨겨져 있던 대기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2026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죠. 여기서 암호화폐 우호 정책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XRP는 그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리플 XRP의 중장기적인 구조적 상승 흐름을 봤을 때 블록체인 기술이 성숙하면서 리플의 글로벌 인프라가 확장되어, 그리고 ETF가 제도권에 진입하면서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개편되고, 이 글로벌 송금 시스템의 리셋이 나오면서 ISO 20022가 보편화되는 이런 모든 흐름들이 맞물리면요, 이 단기 정치 이슈는 시장의 방향성을 바꾸지 못할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인 거고, 이슈가 아니라 방향성, 하루의 변동이 아니라 중장기 흐름이겠죠. 이 트럼프의 이번 역사적 사고는 시장을 흔들지만요, 암호화폐 시장의 장기 흐름은 더욱더 큰 구조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드리고 있지만 내가 잘 아는 자리에서 싸우는 것들이 결국에 가장 오래 살아남는 길입니다. 이 생각해보면요, 코인 시장이라는 곳은 24시간 365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곳이라서 내가 익숙하다라고 믿었던 차트 패턴도, 내가 자신이 있었던 흐름들도 순식간에 무너지거나 반대로 흘러가는 순간들이 너무 자주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이 시장의 무서운 점이자 동시에 이 시장의 본질인 거고, 특히 선물 해외 거래소처럼 내가 잘 모르는 영역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요, 조금만 판단이 늦다라거나 조금만 경험이 부족해도 정말로 아차하는 한순간에 몇 달, 몇 년 모은 자본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미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판에서 싸우면은 반드시 지는 구조라는 것들을 시장은 늘 증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 모르는 데서 싸우지 말고 아는 자리에서 싸우셔라. 내 몸에 맞는 신발을 신고 뛰어야지 오래 뛸 수 있는 것처럼, 이 투자도 내가 잘 아는 방식, 내가 편안한 흐름, 내가 이해하고 있는 시장, 이런 구조 안에서 싸우는 것들이 가장 오래 버티고 또 결국에 수익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제 영상을 자주 보셨고 코인시사 제 채널을 수개월, 길게는 수년 동안 지켜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고 또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각나실 겁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 항상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한 중요 브리핑들, 리플에 대한 이슈들,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에 대한 타점들, 이런 것들 설명드리는 이유도 결국에 이 코인 투자 시장이라는 거는 24시간 시장이 365일 돌아가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 그리고 오늘만 사는 매매, 이런 것들만 하다 보면요, 결국에 시장이 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지쳐서 밀려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항상 목표 타점 미리 걸어두고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제가 안내드리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예를 들어가지고 비중을 조절해서 목표 타점에 걸어두고 여유롭게 이 신경을 안 쓰면서 대응하는 것들을 중요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하지만요, 결국에 시장이 상승하면은 내 욕심 때문에 수익 실현하고 매도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안 좋을 때 단기 고점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또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다시 내려올 리플의 단기 저점의 분할 매수에 대해서 그물망처럼 쳐놔가지고 오늘 매수 안 해도 한 달, 두 달 뒤에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수량을 매수하는 이런 전략적인 원칙 매매를 정보방에서 설명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이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도 충분한 대응 전략 세우고 또 원칙 매매만 잘 활용하셔도 나쁜 시장이 아니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 결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은 1년에 몇 번의 하락 구간이 오고요. 또 2, 3개월 동안 지루하고 이 답답한 횡보가 반복되는 건 당연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몇 달의 하락이 시장을 끝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반등, 또 그 이후의 상승, 그 이후의 사이클을 위해서 지금의 시간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 이 조금은 숨을 고르고 길게 바라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업비트 빗썸 같은 현물 매매는 내 계절을 지키면서도 길게 싸울 수 있는 가장 건강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 급하게 치고 빠지는 매매보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안에서 꾸준히 대응하는 매매, 이게 결국에 가장 훨씬 오래 또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주게 될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진 무기는 속도가 아니라 지속력인 거고, 그리고 그 지속력은 내가 아는 영역에서 싸울 때 가장 강력해진다라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런 길을 잃지 않도록 이 건강한 현물 매매로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옆에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 신사채널 차원에서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을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